저번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잘라서 시작을 했죠. 그래. 전 시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크만 아저씨가 뭘 발견했어? 바다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떻다? 실제 바다의 표면에서부터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수심까지 평균했더니 어떻게 된다? 실제 바람은 일로 가게 된다.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전향력이라는 녀석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수면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수면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전향력은 어떻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깊은 데는 어때요? 한번 꺾였던 이 물의 흐름이 다시 전향력을 받으니까 좀 더 꺾이고 하면서 이런 형태로, 즉 수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 수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회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에크만 아저씨가 발견한 나선이다. 그래서 에크만 나선이다 라고도 불러줘요. 자, 지구가 원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이상한 원리는 막 이 에크만 나선이 뭐냐, 에크만 수종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어떤 그 현상과 결과는 자꾸 문제를 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그래요. 세팅이 되려면 잠깐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 자, 바람이 부니까 북반구야. 여기가 북반구라고 그랬죠? 그럼 물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습니다. 바로 평균한 물의 방향은 육지 쪽이 아니라 저 바다 쪽으로 물이 가겠지. 그지? 그 여기는 물이 어떻게 돼요? 육지 쪽에 물이 어떻게 돼? 바다 쪽으로 가니까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부는 것만으로도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물이 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빌까 안 빌까? 여긴 물이 없어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아래에서부터 이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용승.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죠, 그죠? 용승이라고 한다. 특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기가 연안이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연안이지. 그래서 연안용승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북풍이 분다. 이렇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전향력이 이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실제 평균한 값은 물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럼 물이 여기에 도망가요? 쌓여요? 쌓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겠지. 그죠? 자, 우린 이거를 침강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뭐 연안침강이라는 이름은 안 써. 그냥 침강이라는 보통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해되시죠? 아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바람이야. 됐죠? 자, 그러면 지구적 규모로 볼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생님하고 한번 이런 대기대순환 그림을 그렸던 기억 나시죠? 자, 한번 그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여기가 적도 30도 지역, 30도 지역, 60도 지역, 60도 지역, 그죠? 기억하시죠? 여기가 90도, 90도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잉크를 그랬을 때 자, 여기 무슨 풍이 불었어? 그렇지. 이렇게 무슨 풍? 북동에서 불어오는 무역풍. 여기는 남동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바람이란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이게 바람이지. 그지? 바람이죠? 자, 그럼 물은 어디로 가야 돼? 물은 다시요. 물은 어디로 가야 돼? 물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지. 북반구니까 일로 가야 돼. 오른쪽 직각으로 일로 가야 되지. 남반구는 어디로 가야 돼? 남반구는 방향이 반대야. 항상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물이 잘 봐요. 물이 바람은 이렇게 무역풍이 부는데 물들은 다 어디로 가? 와,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벼 안 벼? 여기는 물이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우리가 발산, 도망간다 그래서 발산이라고 불러. 발산. 여기가 다 뭐 해야 돼? 적도가 발산돼. 물이 발산돼.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물이 이거를 채워주러 뭐 해야 돼? 그렇지. 용승돼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거를 이 위에 있는 그림 적도 용승이라고 불러준다. 이거 보세요. 북동무역풍이 불지. 그러니까 물은 다 이쪽으로 도망가지. 남동무역풍이 불지. 물은 다 이쪽으로 도망가지. 그럼 적도에 있는 물은 없지. 이거 채워주러 올라오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적도 용승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도의 바다는 실제 뜨겁습니다만 실제 뜨겁습니다만 기대했던 뜨거움보다는 조금 더 차가워요. 이유가 뭘까? 그래, 여기는 용승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실제 이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온도가 좀 낮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적도 용승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승과 침강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채워지고 막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데, 뭐 지금은 둘 사람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심층해류를 밀도류라고 했던 것처럼 용승 같은 물을 우리가 보충해 준다고 해서 보류라고 보통 많이 불러주기도 해요. 기억할 사람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타난다. 그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떨까요?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떨까? 이 지역은 주변보다는 서늘하겠지, 그치? 그렇죠? 따라서 기온이 지옥보다는 낮고, 그 다음 안개가 자주 발생하겠죠? 서늘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은 어떨까요? 차가운 물이 항상 올라오면 찬물은 어떨까? 용존산소량이 어때요? 용존산소량이 많아. 그 많으니까 어때요? 플랑크톤이 산소 많으니까 쾌적하니까 어때요?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 그죠? 그러니까 어장이 어떨까? 어장이 되게 굿이야.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게 또 있어.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저기압과 고기압. 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압과 고기압? 용승이 일어나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고기압은 어떻게 갔어? 고기압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었지? 대기할 때. 자, 고기압은 어떻게 됐었죠? 자, 고기압은 공기가 많은 곳이야. 많은 곳이야. 저기압은 공기가 적은 곳이야. 그래서 어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공기가 이렇게 가게 되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갔었지. 기압에 따르자면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고기압은 바람이 나갔었지.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나갔어? 북반구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 저기압은 주변에서 바람이 들어왔지. 어떤 방향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이대로 담은 거야.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기압성 바람의 바로 소용돌이가 되겠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방향 모양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면 여러분들 바람 방향에 북반구의 경우 바람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해류가 몰려. 중심으로 몰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이 부분은 물이 쌓여. 물이 쌓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바로 침강할 수밖에 없지. 자, 이걸 위에서 본 거고 이건 옆에서 본 거죠. 단면으로 끊어서 보니까 어때? 이쪽으로 물이 쌓여. 자, 쌓인다는 말은 발산과 반대로 뭐야? 수렴한다. 갈 데가 없으니 어디요? 아래로 침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 불 때는 바로 중심부가 해수가 침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오랫동안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지금 회전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람 방향과 어때? 90도 직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래.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 물이 수렴돼요? 발산돼요? 그래, 주변으로 다 날아가 버려. 발산돼. 따라서
일로 다 물이 가게 돼버리니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물이 사라지게 되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물이 이거를 채워주러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용승이다. 발산으로 인한 용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원리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죠? 원리대로만. 되죠? 이게 왜 이러는지 또 그러네요. 원리대로만 기억하시면 될 거야. 어허,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모두 지우기. 그렇죠. 원리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할 것이 뭐냐면, 태풍은 무슨 기압이에요? 저기압이지. 태풍은 저기압이라서 물을 빨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태풍은. 태풍 물이 선생님,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이렇게처럼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이에요. 여러분, 자연현상은 항상 어떤 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누가 더 우세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태풍이 만약에 계속 여기에 있더라. 저기압선이 계속 여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과 이것이 플러스 되는 현상 중에서 더 우세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태풍들은 보통 많이 이동을 하죠. 그죠?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볼록 나온 채를 갖고 계속 얘를 갖고서 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저기압성이 용승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태풍보다 좀 더 큰 규모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기압성 바람을 보통 일컫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용승과 침강을 얘기할 때만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두시고 열대성 저기압 또는 태풍에서 얘기할 때에 이렇게 수면이 올라온다라는 건 실제 저기압이 빨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폭풍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두 현상은 같이 발생했을 때 누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수온약층의 모습도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까? 수온약층이 뭐였어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었었잖아. 그치? 당연히 차가운 물이 이거를 채워주러 올라오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여기는 표층 해수면하고 당연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용승과 침강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세계에 굉장히 좋은 용승 지역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용승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 그래, 적도. 적도는 어땠어요?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서로 바람이 불면서 적도 지역에서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 발산되면서 오히려 거기서 용승이 일어났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LA 있죠? 샌프란시스코? 거기 날씨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거기가 용승이 잘 일어나서 항상 서늘한 날씨야. 그래서 연중 날씨가 굉장히 쾌적하다고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어디야? 남미의 페루 앞바다 있죠? 페루 연안.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남미의 페루 연안이 용승이 너무너무 잘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오히려 뭐가 안 만들어질 정도로 태풍이 안 만들어질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태풍 얘기하면서 열대저기압 얘기하면서 이 부분 태풍이 안 만들어지는 얘기해 줬었어요. 그게 바로 용승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크만 나선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다 했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짧네. 전 시간에 그 에크만 수송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잘라서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이 여기는 좀 짧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요. 다음 시간 되게 중요한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 바로 대기와 해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기상 이상 현상이 있어. 이게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 거의 수능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파트죠. 엘니뇨와 라니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